안녕하세요. 더 패브릭랩 유브월드입니다. 오늘은 겨울 코트에 꼭 등장하는 클래식한 하운드 투스 패턴을 이용해서 바스켓 토트백을 만들어 볼게요. 이 가방을 만들면서는 니트 스티치 원형뜨기 그리고 두 줄 배색으로 코바늘 뜨개질을 할 때 실이 꼬이지 않는 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실은 더 패브릭랩 모달 코튼얀 300g으로 그리너리 그리고 150g으로 바닐라 크림 각 한 개씩 사용합니다. 바늘은 에티모 그랜드 후크 8mm나 10mm 둘 중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탄탄한 느낌은 8mm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10mm 바늘을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10mm 바늘을 사용할게요. 먼저 바탕이 될 컬러의 실, 그러니까 저는 그리너리를 가지고 와서 6코로 시작하는 니트 스티치 원형뜨기를 1, 2, 3, 4, 5, 6단까지 뜹니다. 니트 스티치 원형뜨기는 링크에 연결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옆면이 시작되는 7단에서 18단까지는 코 늘림 없이 단마다 36개의 니트 스티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7단부터 본격적인 하운드 투스 패턴이 들어갑니다. 그 전에 도안 패턴 먼저 볼게요. 이 도안 패턴은 코 늘림이나 줄임 없이 한 코에 하나씩 니트 스티치로만 뜹니다. 그리고 단마다 4개의 코가 한 세트로 총 9번 반복되기 때문에 가방이 마무리될 때까지 36코가 끝까지 유지가 돼요. 니트 스티치로 티 안 나는 단올리기를 하다 보면 시작코가 하나씩 옆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7단은 여기, 8단은 여기, 9단은 여기, 10단은 여기서 단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코 위치가 단마다 바뀐다는 거 미리 인지하고 7단 시작할게요. 7단은 니트 스티치로 바탕 컬러 2코, 포인트 컬러로 1코, 그리고 바탕 컬러 1코, 총 4코가 9번 반복됩니다. 자, 원형뜨기 바닥과 같은 방법으로 단을 올려서 7단에 첫 번째 코를 만들어요. 마지막 꼬리 이렇게 빼고요. 하나, 두 번째 코의 머리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고 고리를 걸어 뒤로 보내기. 이때 앞에 남겨지는 고리는 한 1cm 정도, 그리고 뒤로 빠지는 고리는 여기 보이는 니트 스티치 몸통의 하나, 2배 정도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고리가 빠져나간 코머리, 그리고 그 다음 코머리 2개가 겹쳐지는 부분 아래 니트 스티치 몸통 보이죠? 요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서 바늘과 요 고리 사이에 뜨는 실을 올려놓고 바늘에 고리를 걸어 앞으로 쏙 올린 다음에 사슬을 하나 뜨면 7단에 첫 번째 코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다음 코에 니트 스티치를 반만 뜹니다. 코 머리 2개가 겹쳐지는 부분 아래 요 V자 몸통 보이죠? 요 가운데 바늘을 넣고 뒤에 있는 실을 감아 앞으로 끌어오는 것까지, 이게 니트 스티치 반이에요. 그리고 이 바탕실을 가방 뒤쪽으로 내려놓아요. 이 상태에서 포인트 실을 가져오는데요. 오른손잡이는 포인트 실이 왼쪽, 그리고 바탕실을 오른쪽에 두시는 게 편합니다. 왼손잡이는 그 반대로 포인트 실이 오른쪽, 바탕실이 왼쪽에 가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다시 한번 바탕실이 오른쪽, 왼쪽에 포인트 실을 두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실 끝을 가져와서 이 가방 뒤에다가 잠시 이렇게 붙여주고요. 바늘에 포인트 실을 감아서 앞으로 끌어와 니트 스티치를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앞에 하나, 2개 바탕 컬러로 니트 스티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끌고 온 이 포인트 컬러의 꼬리실은요, 한 5에서 6cm 정도 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뜨개질하는 실이 2가닥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하지 않는 실은 요 코 사이에 숨겨가면서 뜨개질을 합니다. 그리고 컬러를 바꿀 때는 컬러가 바뀌기 바로 전에 코에 니트 스티치를 반만 해요.
자, 세 번째 코는 포인트, 네 번째 코는 바탕색 실로 또 색이 바뀌는데요. 컬러가 바뀌기 전인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포인트 실로 니트 스티치를 반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안 쓰는 실 두 가닥 있죠? 요 꼬리 실과 바탕 실은 바늘 위에 얹어서 숨겨줄 거예요. 그리고 실을 감아서 앞으로 쭉. 포인트에서 바탕색으로 실을 바꿀 때는요, 이 포인트 실을 가방 앞으로 넘겨서 잠깐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탕 실을 손으로 잡아서 니트 스티치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다시 이 포인트 실을 뒤로 넘겨줍니다. 숨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코는 바탕색으로 니트 스티치를 하나 뜨면 되죠. 코 머리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 아래 넣고 안 쓰는 실은 바늘 위에 얹어서 숨겨가면서 걸어 가져와 니트 스티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코로 만들어진 7단의 패턴 하나가 완성되었어요.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고 안 쓰는 실은 바늘 위에 얹어주면서 니트 스티치를 하나 뜨면 다시 한번 패턴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 둘까지는 색깔이 같은데 세 번째 코에서 포인트로 컬러가 바뀌죠. 그러면 그 전 코인 두 번째 코에다가 니트 스티치를 바탕색으로 반만 합니다. 안 쓰는 실은 계속 이렇게 바늘 위로 얹어주고 니트 스티치를 반만, 그러니까 실 끌어오는 것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탕에서 포인트 컬러로 바꿀 때는 바탕 실을 니트 스티치 반만 하고 가방의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놔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포인트 실을 손가락에 걸어 위로 올린 다음에 얘로 니트 스티치를 마무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코에서 다시 바탕색으로 컬러가 바뀌어요. 그럼 그 전인 세 번째 코에는 이 포인트 실로 니트 스티치를 반만 해야겠죠? 바늘 집어넣고 안 쓰는 건 숨기면서 포인트 실로 실 끌어오기. 포인트에서 바탕색으로 색을 바꿀 때는 포인트 실을 우선 앞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바탕색 실을 가지고 와서 바늘에 걸어 두 가닥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앞으로 넘어왔던 포인트를 뒤로 넘기면서 다시 네 번째 코, 그러니까 패턴의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어서 안 쓰는 포인트는 숨기고 바탕색으로 니트 스티치를 하나 뜨면 패턴이 한 번 더 완성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패턴이 두 번 반복되는 동안 이 두 가닥의 실이 전혀 꼬이지 않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뜨는 실들의 위치예요. 이 실 두 볼을 나란히 두는데 저 같은 오른손잡이인 경우는 바탕실을 오른쪽에, 포인트를 왼쪽에 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패턴에 따라서 실을 바꿀 때 전에 쓰던 실을 어느 방향으로 숨기느냐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패턴 들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코에 첫 번째 니트 스티치를 바탕색으로 하나 뜨고요. 세 번째 코가 포인트로 바뀌죠. 그럼 그 전에 코에 지금 뜨고 있는 실로 니트 스티치를 반만 뜨는데 이렇게 바탕에서 포인트로 실을 바꿀 때는 뜨는 바탕색 실이 가방 뒤쪽으로 두고 이 포인트 실을 가지고 와서 요거 한 가닥으로 니트 스티치를 마무리합니다. 네 번째 코에서 다시 바탕으로 바뀌죠? 그러면 그 전에 코, 세 번째 코에서 지금 걸려있는 포인트로 니트 스티치를 반만 떠요. 항상 뜨개질 할 때 안 쓰는 실은 바늘 위에 얹어서 숨겨주면서 뜹니다. 끌어오면 니트 스티치가 반만. 포인트에서 바탕으로 바꿀 때는 이 포인트 실을 안 쓰잖아요. 그럼 얘를 잠깐 앞으로 넘겼다가 뒤에 있던 바탕실 가지고 와서 걸어 니트 스티치를 마무리해 줍니다. 그 다음 이 포인트 실 바로 뒤로 보내서 숨길 준비를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코 바탕색으로 니트 스티치를 마무리해요. 패턴이 하나, 둘, 세 번 반복됐습니다.
한 번 더 7단 패턴 떠볼게요. 자, 첫 번째 코 바탕색으로 니트 스티치, 안 쓰는 실은 항상 숨겨주면서, 그리고 두 번째 코는 바늘을 집어넣고 실 올린 다음에 바탕으로 니트 스티치를 반만. 바탕에서 포인트로 바꿀 때는 바탕실 뒤로 뒤에 있던 포인트를 가져와 얘로 마무리를 합니다. 세 번째 코에 요 포인트 실로 니트 스티치 반만 뜨고요. 포인트에서 바탕으로 갈 때는 요 포인트 실이 앞으로, 그리고 뒤에 있던 바탕을 가져와서 니트 스티치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한 다음에는 앞에 왔던 포인트 실 다시 뒤로 보내서 마지막 네 번째 코 니트 스티치를 바탕색으로 한번 뜨면 되는 거예요. 자, 남아있는 코들의 7단의 패턴을 반복하는데 중간에 실이 꼬인다면 영상을 조금 앞으로 돌려서 제가 컬러 바꿀 때 이 실의 위치를 한 번 더 참고하세요. 니트 스티치로 티 안 나게 단을 올리면 시작 코가 하나씩 옆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했죠. 8단에서는 패턴 도안에서 두 번째 코가 시작 코가 됩니다. 그럼 바늘에 요 포인트 실이 걸려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 코를 이렇게 살짝 풀러서 바탕색 실은 뒤로 내려놓고 포인트 실을 가져와서 마지막 니트 스티치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하나, 두 번째 코의 머리에다가 티 안 나는 단 올리기를 해주세요. 단 올릴 때는 이 바늘과 고리 사이에 실 두 가닥을 동시에 이렇게 얹어서 올려줍니다. 하지만 사슬을 뜰 때는 이 포인트 컬러 하나만으로. 자, 패턴 도안대로 두 번째 코를 뜨려고 보니까 그 바로 다음이 세 번째 코가 바탕으로 바뀌죠. 그러면 두 번째 코는 이 포인트 실로 니트 스티치를 반만 한 상태에서 포인트 잠깐 앞으로 오고요. 뒤에 있던 바탕 가지고 와서 니트 스티치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실도 바뀐 바탕 실로 니트 스티치를 하려고 보니까 네 번째 코가 다시 포인트로 바뀌어요. 그럼 이 바탕으로 니트 스티치를 반만 하고 바탕 실은 뒤로 놓은 다음에 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마무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코는 이 포인트 컬러로 니트 스티치를 그냥 하나 완전히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코를 9번 반복하면 8단이 완성되는 거예요. 티 안 나게 단을 올리다 보니까 첫 코가 하나 옆으로 이동해서 이거 도안 패턴과 다른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지만 결과는 같아요. 도안 패턴에서 이 첫 번째 코가 실제로 뜰 땐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옮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코에 포인트 컬러로 니트 스티치, 두 번째 코도 니트 스티치를 하는데 그 다음에서 바탕으로 바뀌니까 잠깐 앞으로, 그리고 바탕으로 마무리. 그 다음 코 바탕으로 니트 스티치 반만, 포인트 가지고 와서 마무리. 그리고 그 다음 코에 포인트로, 아이고 풀려버렸네요. 다음 코 포인트로 니트 스티치 마무리. 자, 그러면 지금 이 평평했던 바닥이 살짝 이렇게 오므라드는데요. 지금 보이는 면이 나중에 가방의 겉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8단 뜰 때까지는 지금 이 상태로 뜨셔도 되고 그냥 아예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반대로 뒤집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뜨셔도 돼요. 편한 방법으로 8단의 패턴 요 남은 코들에 반복해 주세요. 여기서 뵐게요. 자, 8단 마지막 코까지 뜨고 나니까 이렇게 밥그릇처럼 오목해졌는데요. 저는 여기서 뒤집은 다음에 남은 패턴을 이어가겠습니다. 9단에서도 티 안 나게 단을 올리면 시작 코가 하나 옆으로 이동하겠죠.
도안 패턴에서 8단 시작 코 위, 그리고 하나 옆 포인트 컬러가 바로 시작 코가 됩니다. 마침 요 마지막 코가 포인트 컬러니까 지금 요 실을 가지고 하나 두 번째 코에 티 안 나는 단 올리기를 만들어 주세요. 너무 길면 살짝 당기기. 하나,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바늘과 요 고리 사이에 안 쓰는 실 요 두 가닥 전부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끌어와 포인트 실로 사슬. 자, 9단은 니트 스티치로 포인트 둘, 바탕 하나, 그리고 다시 포인트 하나, 총 4코가 9번 반복됩니다. 하나, 둘 포인트인데 세 번째에서 컬러가 바뀌니까 그 앞에 요 두 번째 코에서 포인트로 니트 스티치를 반만 뜨고 앞으로 보낸 다음에 요 바탕 다시 잡아서 마무리.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니트 스티치 반만 뜬 다음에 뒤로 놓은 다음 다시 포인트를 잡아서 마무리. 그리고 네 번째 코는 포인트로 마무리를 하면 자, 9단의 패턴이 한번 만들어졌어요. 한 번 더 떠볼게요. 첫 번째 코 포인트로, 그리고 두 번째 코는 포인트로 니트 스티치 반만, 바탕 가지고 와서 마무리하고 세 번째 코에 니트 스티치 반만 뒤로 보낸 다음 포인트로 마무리. 그 다음 네 번째 코는 포인트로 니트 스티치. 자, 요 가운데에 이렇게 바닐라 크림으로 하운드 투스가 점점 완성되고 있어요. 9단의 패턴 요 남은 공간에 반복해 주시고 10단 들어갈게요. 9단에서 10단 넘어갈 때도 시작 코가 하나 옆으로 이동합니다. 9단의 시작 코 위, 그리고 하나 옆 바탕 컬러가 시작 코가 되는데요. 지금 마지막 코까지 떴을 때 바늘에 걸린 코가 포인트니까 이걸 풀러서 포인트니까 앞으로 잠깐 보내고 바탕으로 가지고 와서 마무리 해주세요. 그리고 포인트는 다시 뒤로 보낸 다음에 티 안 나는 단 올리기를 합니다. 바늘과 고리 사이는 이 두 가닥실 한 번에 올려서 이렇게 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10단은 바탕 컬러로 하나, 둘, 그리고 포인트, 다시 바탕 컬러, 이렇게 총 4코가 9번 반복됩니다. 또 볼게요. 두 번째 코에다가 바탕실로 니트 스티치를 뜨려고 보니까 세 번째가 포인트로 바뀌죠. 그럼 이렇게 반만 뜬 상태에서 뒤에 놓고 포인트로 마무리. 바뀐 포인트로 세 번째 코에 니트 스티치를 뜨려고 보니까 네 번째 코가 다시 바탕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니트 스티치 반만 한 상태에서 앞으로 넘긴 다음에 바탕을 가져와 마무리. 다시 포인트 뒤로 보내고요. 숨겨야 되니까 이 네 번째 코에다가 다시 니트 스티치를 하나 떠주면 지금 10단의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첫 번째 코에 바탕색으로 니트 스티치 하나, 두 번째 코에 바탕색으로 니트 스티치를 하려고 보니까 세 번째 코가 포인트죠. 그럼 뒤에다가 두고 포인트로 마무리. 세 번째 코에 포인트로 니트 스티치를 하려고 보니까 네 번째 코가 다시 바탕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잠시 넘긴 다음에 뒤에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 바탕을 가지고 와서 마무리하고 뒤로 보내 숨길 준비한 다음에 이 마지막 코에다가 바탕으로 니트 스티치를 떠줍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뾰족한 하운드 투스 패턴이 보이고 있어요. 자, 남아있는 코들의 10단 패턴 반복해주세요. 자, 이렇게 위,
아래가 뾰족한 하운드 투스 패턴이 완성되었어요. 나머지 11단에서 18단까지 총 8줄에 지금 했던 7단에서 10단까지 요 4줄을 2번, 그러니까 하운드 투스 패턴을 2번 더 만들어 주세요. 요 실이 꼬이지 않게 바탕 실은 뒤로, 그리고 포인트 실은 앞으로 해서 배색하는 거, 그리고 숨겨주면서 뜨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가방 바디를 완성했고 마지막 단에서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이제 이 포인트 실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한 5cm 정도 남겨주고 자릅니다. 그리고 이 바탕실로 티 안 나는 단 올리기를 해요. 하나, 두 번째 코 머리에다가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집어넣고 바늘과 요 고리 사이에다가 자른 포인트 실 있죠? 요거랑 바탕실이랑 같이 얹어줍니다. 그리고 끌어와서 사슬. 자, 방금 만들었던 첫 번째 코 있죠? 요걸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니트 스티치를 합니다. 그동안 요 꼬리실을 숨겨주는 거예요. 넣고 요 꼬리실은 잡아가면서 니트 스티치. 두 번째 코, 셋, 숨겨주면서, 그리고 손잡이가 될 사슬을 22개 뜹니다. 사슬은 너무 타이트하거나 느슨하지 않게 떠요. 하나, 둘. 요 사슬을 많이 뜨면 크로스 가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취향에 따라서 짧게 혹은 길게 사슬을 떠주세요. 자, 요 사슬을 다 뜨셨으면 요 사슬이 꼬이지 않게 이렇게 한번 모양을 잡아주고요. 이 사슬을 뜨기 전 마지막 니트 스티치 있죠?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건너뛰고 9번째 코에다가 바로 니트 스티치를 합니다. 요 9번째 코 몸통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 끌어오기. 자, 그러면 손잡이 이렇게 기초가 완성이 되었어요. 옆으로 돌려서 방금 뜬 니트 스티치를 1번 삼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개의 코에다가 각각 한 코에 하나씩 니트 스티치 쭉 떠주세요. 자, 10번째 사슬을 뜬 다음에 요 반대편과 똑같은 개수의 사슬을 뜹니다. 너무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너무 늘어지지 않게 똑같은 개수. 저는 22개를 뜰 거예요. 셋. 자, 이번에도 사슬을 다 뜬 다음에 요 사슬이 뒤집어지지 않게 모양을 예쁘게 잡고 사슬 뜨기 전 마지막 니트 스티치죠.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건너뛰고 9번째 코 몸통에다가 니트 스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돌려보면 여기 시작 코 전까지 하나, 둘, 셋, 4개의 코가 남아요. 이 코에 각각 한 코에 하나씩 니트 스티치 합니다. 마지막 코까지 니트 스티치를 한 다음에 꼬리실을 한 10cm 정도 남기고 잘라서 티 안 나는 마무리를 할게요. 바늘에 걸린 고리를 쭉 바깥으로 잡아 뺍니다. 그런 다음 티 안 나는 단올리게 할 때 이 바늘이 들어가는 곳 있죠? 하나, 둘. 이 두 번째 코 머리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고요. 꼬리실을 가져와 바늘을 걸어 뒤로 보내요. 그리고 이 꼬리실이 시작된 마지막 니트 스티치 있죠? 뒤집어 보면 여기 코 머리 바로 아래 가로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찔러요.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코 머리 가운데로 바늘이 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꼬리실을 바늘에 걸어 아래로 가방 안쪽으로 보내주고 실을 살살 잡아당겨서
모양을 잡아요. 그러면 아주 예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뒤집어서 이 꼬리실을 편한 방법으로 숨겨주세요. 돗바늘을 사용하셔도 좋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바늘을 이용해서 꼬리실을 숨기셔도 됩니다. 너무 어렵게 숨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게끔만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단을 오가면서 숨겨도 좋겠죠. 이 손잡이 안쪽을 보면 8개의 코가 비어져 있는데 오른쪽에서 3번째나 4번째 정도 되는 코의 몸통에다가 바늘을 넣어요. 저는 끝에서부터 하나, 둘, 3번째에다가 바늘을 넣을게요. 여기 보이는 V 모양 몸통에다가 바늘을 넣고 요 바탕색 실을 끌어옵니다. 끝을 가방 뒤에 붙인 다음에 바늘로 감아서 앞으로 고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실은 한 5cm 정도가 여유있게 좋습니다. 이렇게 바늘과 뜨는 실 사이로 꼬리실을 넘기고요. 뜨는 실을 가져와 사슬을 하나 뜨면 니트 스티치 하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슬이 시작되기 전 하나, 둘, 셋, 넷, 5개의 코에 니트 스티치를 한 코에 하나씩 뜹니다. 넣고 실 끌어오기 전에 이 꼬리실은 바늘과 뜨는 실 사이에 얹어서 숨겨가면서 뜹니다. 둘, 얹고, 셋, 하나, 둘, 셋, 넷, 5, 6번째 코까지 니트 스티치를 하고 요 사슬에다가 빼뜨기를 하는데 사슬 정면이 아니라 요 사슬을 뒤집어 봤을 때 보이는 올록볼록한 콧등, 코산에다가 빼뜨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부터 첫 번째 사슬이 어딘지 궁금한데요. 우선 요 뜨는 실을 사슬 안쪽으로 이렇게 넘겨놓고요. 사슬이 끝나는 곳에 있는 니트 스티치를 찾아요. 요 니트 스티치의 머리가 바로 이렇게 보이죠. 그 머리 옆에 있는 사슬이 바로 첫 번째 사슬입니다. 이 사슬을 뒤집어 봤을 때 보이는 요거, 이 코산이 바로 첫 번째 사슬의 코산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바로 바늘을 집어넣기 전에 이렇게 뜨는 실이 요 바깥쪽이 아니라 가방 쪽으로, 그러니까 사슬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 놓은 다음에 코산에 바늘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틀어야 빼뜨기가 편해요. 그리고 실을 살짝 당겨서 실을 바늘에 감아 통과 하나. 그 다음 코산 정면이 아니라 뒤집는 겁니다. 볼록 튀어나오네. 넣고 감아서 끌어오기. 이 빼뜨기를 할 때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한 텐션을 주면서 끝까지 해주세요. 볼록한 곳에 넣고 끌어와 통과. 이게 개수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떴던 사슬의 개수를 생각을 하고 그 개수를 세가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끝까지 빼뜨기를 해줍니다. 저는 22개 하면 되죠. 하나, 둘, 셋 했고 넷, 5. 자, 한 바퀴를 둘러서 22번째 사슬에 빼뜨기를 하고 이 사슬 아래 보면 2개의 코가 남아 있어요. 이 2개의 코에 각각 니트 스티치 하나씩 합니다. 그리고 나서 꼬리실을 한 7, 8cm 남겨놓고 자른 다음에 바늘에 있는 고리를 바깥으로 뽑아요. 하나, 2번째 코 머리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고 꼬리실을 걸어 뒤로 보낸 다음에 요 꼬리실이 시작된 마지막 니트 스티치 있죠? 2개 중에 요거 뒤에서 보면 이렇게 가로실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코 머리가 보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한 가닥 그 다음에 코 머리 가운데로 이렇게 싹 들어가면 코 머리 가운데로 나온 바늘 보이죠? 여기에 실 걸어서 아래로 모양을 예쁘게 잡으면 한쪽 손잡이가 이렇게 도톰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게 너무 단단하다 싶으면 살짝 이렇게 잡고 늘려주세요.
그리고 반대편 뒤집어서 여기와 똑같이 작업을 합니다. 요 사슬 손잡이 아래 8개 코 있죠? 오른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정도 되는 코에 바늘을 넣고 요 꼬리실을 가져와서 고리만 통과한 다음에 꼬리실을 바늘과 요 뜨는 실 사이로 넘겨 사슬 하나. 여기까지 한 코에 하나씩 니트 스티치 뜨면서 꼬리실 숨겨주고요. 마지막 코까지 니트 스티치를 한 다음에 살짝 편한 방향으로 비틀어요. 그리고 요 뜨는 실을 이렇게 사슬 있는 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요 사슬 첫 번째를 찾습니다. 못 찾겠으면은 여기 사슬 바로 아래에 있는 니트 스티치 있죠. 요 니트 스티치 머리 그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첫 번째 사슬입니다. 요거 뒤집어 봤을 때 보이는 볼록한 곳, 이 첫 번째 사슬의 코 산에다가 바늘을 넣는데 뜨는 실이 그 뒤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편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방을 넣고 한 코에 하나씩 너무 타이트하거나 느슨하지 않게 코산에다가 메뜨기. 개수를 잘 세주세요. 한 바퀴 돌아 22번째 다시 한번 빼뜨기를 하고 남아있는 2개의 코에 니트 스티치 하나씩 뜨고 나서 7, 8cm 정도 남기고 잘라요. 바늘을 바깥으로 돌려 실을 뽑아준 다음에 하나, 2번째 코 머리 뒤에서 앞으로 꼬리실 가져와 뒤로. 그리고 이 꼬리실이 시작되는 마지막 니트 스티치 있죠? 뒤에서 봤을 때 가로실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코 머리 한 가닥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서 꼬리실을 감아 보냅니다. 모양을 예쁘게 잡으면 가방이 완성되었어요. 살짝 이렇게 늘려서 자연스러운 손잡이 쉐입을 잡아주고요. 여기 꼬리실 2가닥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또 편한 방법으로 숨겨주세요. 돗바늘이나 아니면 모사용 코바늘이나 아니면 지금 저처럼 뜨고 있는 전복 코바늘로 쓱쓱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같은 패턴, 같은 코스로 가방을 만들었는데 컬러 선택에 따라서 분위기가 아주 다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무난하게 들 수 있는 하운드투스 패턴의 바스켓 토트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하운드투스 바스켓 토트백 어떤 컬러로 탄생이 될지 궁금합니다. 예쁘게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